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월드컵 8강 오늘 이제 두 경기, 노르웨이랑 잉글랜드, 아르헨티나랑 스위스 경기가 한 번에 열립니다. 그 두 경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프랑스 경기가 열렸는데요. 언더 게임이 나왔었고요. 점수가 2대 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1만승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가지고요. 여전히 뭐 프레는 여전히 맛이 없고, 고베당빈도도 그리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프리카의 맹주, 모로코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지난 대회 4강 이변을 일으켰던 팀이 하나 탈락을 한 셈이잖아요. 제가 줄곧 말씀드렸던 이 우승팀은 해본 놈들만 한다.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강화를 해보면은,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노란색 구간이 우승팀, 가운데 은색이 이제 준우승, 옆으로 이제 3위, 4위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4강에 오른 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원래 크로아티아도 이 결승까지는 못 가던 나라예요. 9-6-5 연방 시절이나 그리고 이제 98년 월드컵, 이때 이제 독립해가지고 4강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거랑 멀어져 있다가 이 결승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결승도 참 이제 가는 팀들만 가는데 크로아티아가 뚫어낸 것도 대단한 거였었습니다. 어쨌든 그 크로아티아가 지난 대회 때도 3위를 했었고요. 모로코 역시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4강에 갔던 거. 그러니까 지난 대회도 4강에는 좀 이변의 팀들이 있었던 편이고, 벨기에도 옛날에 1986년에 한번 4강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네덜란드랑 브라질 같이, 혹은 또 이제 우루과이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4강에 올랐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포르투갈도 옛날 이제 에우제비오 시절에 4강에 한번 간 적이 있다가 정말 한 40년 만에 4강에 오른 바가 있었었고, 그전에는 터키랑 대한민국 엄청난 이변이 있었던 대회죠. 그전에도 뭐 94년도에 스웨덴, 불가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변이 종종 있어 왔는데, 무튼 간에 종종 이렇게 잘 올라오지 못하던 국가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두 대회 정도는 여태까지 왔던 애들만 온다, 이런 양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 대회에 꽤나 이렇게 이변이 있었던 편이어서 저는 이번 4강에는 좀 가둔 놈들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리스트에 좀 이변이 발생하려면은 벨기에라든지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애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벨기에 정도 말고는 여태까지 4강에 오른 적이 없던 그런 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이런 우승을 해본 놈들만 하고 결승도 가둔 놈들만 간다, 이거를 굉장히 저는 좀 믿고 있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분석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 일단 뭐 제 말대로라면은 노르웨이가 4강에 간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일단 뭐 얘네들 공격발로 신은 강자 포지션인 건 확실합니다. 여지껏 근데 좀 강팀들 많이 안 만나지 않았냐, 근데 그거를 이제 브라질을 탈락시키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 페널티킥을 먹혔으면 저는 경기 양상이 엄청 달라졌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 또한 축구의 일부이니까. 물론 이제 홀란드가 많이 조명을 받는 그런 대회는 맞지만은, 지난번 경기 사실 저는 MVP는 닐란드 골키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슈팅들을 막아냈었었고, 이날 이제 사실 노르웨이가 경기는 2대 0으로 이겼지만은 역으로 이제 골 기대값상으로는 0.73 대 2.73으로 오히려 엄청나게 크게 밀린 경기였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게 이 홀란드의 킬러 본능 2방, 닐란드의 엄청난 선방 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 노르웨이를 보면 볼수록 물론 이런 언급한 친구들도 대단하지만은 파트릭 베르그, 이 중원 라인도 꽤나 돋보이거든요. 외대고르도 생각보다 폼이 많이 좋고요. 경기를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노르웨이가 중원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홀란드가 A매치 14경기 동안 27골, 매경기 뭐 득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눈에 띄기도 하고 확연하게 좋은 흐름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인데요. 자, 그 어렵다는 이 멕시코의 아즈테카를 뚫어냈습니다. 이날은 뭐 벨링엄의 클러치 면모가 굉장히 돋보였죠. 저는 얘가 안 풀린 날에는 다크템플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날은 아주 뭐 하이템플러 같은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 두 골을 득점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골을 막는 수비까지도 보여줬었죠. 이날은 뭐 이제 라이트백 땜빵을 얻었던 콴사의 그냥 개짓거리 태클, 레드카드를 받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멕시코의 공세도 엄청나게 빡셌던 것도 사실이에요. 잉글랜드는 이제 10명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 엄청 뭐 수비적으로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 잉글랜드가 그날도 뭐 정배긴 했지만은 그 어렵다는 멕시코의 아즈테카, 멕시코는 월드컵에서 아즈테카에서 원래 10경기 동안 진 적이 없었던 팀입니다. 그거를 잉글랜드가 뚫어낸 거고, 또 이제 고산지대라는 점이라든지 후반을 거의 뭐 긴 시간 동안 10명으로 싸웠다든지 그런 조건을 이겨냈던 것도 의미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득점왕을 노리는 홀란드랑 케인, 이런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들의 격돌이라던가, 한편으로는 또 얘네들 역시 좀 약간 과정이 의심되는 면모도 있다. 노르웨이도 따지고 브라질한테 구도가 바뀔 만도 했었는데, 잉글랜드 그전에 뭐 콩고 상대로도 어려움을 겪는다든지요. 무튼 뭐 이런 것들로 결과 판가름이 쉽지는 않기는 한데, 오바 색채는 조금 뚜렷해 보여요. 노르웨이는 이번 대회 아마 전 경기 오바 팀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회 유일한 역배를 또 기록한 팀이기도 하다. 반대로 잉글랜드는 안 풀리는 날에는 엄청 저득점이라거나 못 뚫어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뭐 가난 상대로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 풀리는 날에도 이런 뭐 대가리 한방, 헤더라든지 세트피스 이런 데에 또 분명한 강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일단 오바가 일단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번 대회가 언더오버는 좀 이제 반반의 수렴을 한다든지, 그래도 이게 월드컵이 토너먼트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한 2.7이나 2.8 정도의 평균 득점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바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벽이 아니에요. 무튼 노르웨이는 일단 이번 대회 전 경기 오바라는 점, 잉글랜드는 안 풀리는 날에는 한없이 언더팀인데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득점할 방편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 저는 오바가 좀 편해 보이고, 아까도 말했던 이 월드컵은 참 가던 놈들만 가더라,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평균적인 전력이 그래도 잉글랜드가 앞서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포지션 상으로는 월드컵 DNA 그런 것들 바탕으로 승패 방향 굳이 본다면 저는 잉글랜드고, 고배당으로도 햄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제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입니다. 자, 아르헨티나도 따지고 보면은 뭐 조별리그는 너무 수월했지만은 32강에서 카보베르데랑 연장 가다든지 이집트한테도 사실 2대0으로 지고 있었었죠. 엄청나게 빡세게 이걸 올라온 셈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아르헨티나가 막 대회 우승 후보 2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폴리마켓에서 이 순위가 4위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2등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워낙에 좀 이제 차이가 크기는 하고요. 생각보다 토너먼트에서는 아래급 팀들한테도 고전을 많이 했다.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이 정도 토너먼트 상위 레벨에서 활동량 적은 한 명, 물론 메시가 공격에서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토너먼트 레벨에서 활동량 적은 한 명 때문에 10명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대단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축구에서는 잘 갖춰진 조직적인 수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메시가 있는 한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뭐 호날두한테도 보였던 것 같고, 물론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11경기 연속 무패, 이게 초대 대회 1930년 그리고 34년 38년 대회를 불참하고 1950년 우승을 했던 이 우루과이의 기록이랑 동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르헨티나가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면은 12경기로 새롭게 신기록을 쓰는 셈입니다. 무튼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기록상으로도 엄청 뭐 대단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오늘 그리고 상대도 솔직히 쉬운 편이잖아요. 그냥 아르헨티나는 미친 대진이라고 봐야 돼요. 조별리그에서도 어려운 팀이 없었고 32강 하물며 처음 올라온 카보베르데, 이집트도 사실 월드컵에서 8강을 가본 적이 없는 팀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대진운을 많이 따른다고 봐야 돼요. 스위스도 여지껏 8강을 온 적이 있었지만 이게 72년 만에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4강까지 굉장히 좀 수월한 대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아르헨티나조차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약간 의심되는 면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자, 저번 경기 스위스는 정말 희대의 노잼 게임을 했었습니다. 콜롬비아와의 경기가 그냥 아예 뭐 공격할 의사가 많이 없었었죠. 물론 몇 번 있긴 했지만은 그마저도 이제 대부분 막힌다든지 뭔가 과정이 막 깔끔해가지고 대단하게 만든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승부차기로 그냥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원래부터 스위스가 뭐 그런 거를 잘하기도 합니다. 제가 얘네들이 저번 16강에서도 승부차기에서 지는 거 달인이다 그랬는데, 간만에 이제 이기는 경우가 한번 생긴 거죠. 아마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르헨티나한테 좀 이제 수세적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이번 대회 정말 신성이었던 만잠비가 오늘도 좀 나오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번처럼 파비안 리더를 쓸 거는 같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이제 아샤리라는 선수를 썼다가 별다른 효용이 없었었죠. 원래 루벤 바르가스를 벤치에 안 치고 리더를 왼쪽에 썼었는데, 바르가스도 별로였지만 리더 역시 이날 결정력이 그냥 지옥이었었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나왔던 암도우니 같은 애들이 오자마자 기회를 잡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었었어요. 무튼 포지션상으로 일단은 파비안 리더를 여기다 두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은도에도 그냥 대회 초반에 좀 약팀 상대로 깔짝 잘한 거, 엠볼로도 그냥 피지컬 발로 뭔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막 유의미한 걸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냥 스위스의 전력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후방이야 굉장히 튼튼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코베 골키퍼도 대단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경기 운영이나 뭐 재능 이런 면에서는 아르헨티나랑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위스보다 콜롬비아가 좀 더 빡세만 했거든요. 남미에서는 상대전적으로 꽤나 고전했기도 했었고, 근데 뭐 그런 팀을 스위스가 잡아줬으니까 좀 이제 지쳐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만도 한데, 어쨌든 스위스는 잘 조직된 팀이고, 아르헨티나가 이번 토너먼트에서는 스위스보다 미크 팀들한테조차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이게 의외의 결과를 좀 생각할 만도 한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해서 아르헨티나 1.61 정도면은 배당이 아주 맛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앞서 노르웨이랑 잉글랜드보다도 이 경기가 그래도 전력차는 더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배당이면 사실 괜찮기는 해요. 하지만 이 배당이 제가 아직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경기를 앞두고 있는 스페인이랑 벨기에 배당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던 걸 생각을 하면은, 야, 이게 그렇게 갈 정도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차라리 나는 언더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무난한 아르헨티나 승리 접근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늘상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는 조연에 그쳤던 스위스가 4강을 간다? 이거부터가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고배당 각오로 보고 싶습니다. 무승부라든지 아르헨티나 햄무 뭐 이런 생각인데 그냥 아르헨티나가 되게 좀 어렵게 갈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별로였었고 아마 스위스가 되게 좀 수비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물론 아르헨티나는 직전형이 이집트한테도 극단적으로 미드블록을 구성하는 이런 팀도 뚫어낸 바가 있었다.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 저는 스위스가 버텨내는 능력도 상당히 좀 좋았다고 봤습니다. 아마 직전 콜롬비아전보다 더 뭐 라인 내리고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걸 얼마나 결정지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일 텐데 일단은 저의 선택은 아르헨티나 이 정도 배당 어제 스페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갈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봤어요. 차라리 무승부나 햄무 같은 그냥 고배당 도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굳이 따지면 아르헨티나의 햄무를 먼저 봅니다. 여기다가 뭐 언더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생각만큼 쉬운 경기는 아닐 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강 경기들을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아마 4강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4강이 열리는 쯤에는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휴식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1년에 얼마 없는 저도 이 휴가를 떠나게 되거든요. 아쉽지만 저도 아무래도 이번에 어디를 뭐 가거나 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월드컵을 끝까지 뭐 완주하고 싶었지만 아마 4강 경기는 제가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또 뭐 3, 4위전이나 결승전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